5년 전 국내 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익을 위해 해외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렸는데 그중 하나가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가 내려다 보인다는 호텔입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000억 원 가까이 모았는데 전액 손실이 났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내부 자료엔 이런 위험성이 언급돼 있었지만 고객용 상품 설명서엔 단 한 줄의 경고도 없었는데 먼저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약 5년 전 국내 금융사들이 사모펀드를 만들어 투자한 미국 뉴욕 맨해튼의 마가리타빌 호텔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설계한 이 상품엔 하나은행과 하나증권 등이 620억, KB증권 370억까지 총 1,000억 원 가까이 모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연 7.5% 수익률에 정기 배당을 준단 말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연발을 계속하면서 타임스퀘어 이 호텔 지면은 영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 그런데 만기 시점인 2021년 4월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코로나로 공실이 늘며 현지 개발사가 부도났고 경매에 넘겨진 호텔은 3분의 1 가격에 팔렸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이탈리아어로 1층과 2층 사이라는 뜻의 메자닌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도 선순위에 밀리며 투자금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문제는 금융사가 이런 위험을 경고했는지 여부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KB증권 내부 자료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리파이낸싱이 언급됩니다. 건물 가치가 하락할 때 현지 은행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 빚을 갚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감정가액이 확 떨어지게 되면 대출인수 하객서를 써준 유니온뱅크가 대출인수 하객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투자 당시부터 그런 위험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고객 대상 상품 설명서엔 이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메자닌 상품을 오히려 안정적인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타임스퀘어는 너무 정확하게 많은 곳이고 호텔이 비어있는 곳이 없고 진료가 되면 당연히 엑시트가 가능한 조건이 되겠군요. KB증권이 보낸 메시지에도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수익률이 높은 건 위험이 커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 KB증권은 위험성 고지 안내 등 절차를 밟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안전 판매 여부뿐 아니라 상품 자체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많게는 수십억 원을 한 번에 잃은 투자자들이 부실 판매 소지가 있다며 항의를 오래 이어가자 KB증권은 지난해 투자금의 30%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금을 돌려주는 조건 중 하나가 언론에 제보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정혜성 기자입니다. 맨해튼 호텔 펀드에 노후 자금 20억을 투자한 70대 이모 씨도 한순간에 투자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성향 조사하는 게 있는데 그날 안정적이다 이거죠. 노인들이 더 안정적이죠. 이거를 공격적 그걸로 바꿔야 된다고요. 자기가 바꿔놓겠다고. 지금까지 직원과 쌓아온 거래 관계만 믿은 게 패착이었습니다. 건강원에 해도 대답도 없고 다른 인원이 많아가지고 6개월 정도 걸릴지도 모른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1년째도 대답이 없어요. 2년 넘게 항의를 이어가자 KB증권은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언론 등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등을 조건으로 투자금의 30%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10억 투자를 한 거고 중소기업이 정말 큰 금액인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회사의 유동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부실 판매 여부를 놓고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손발을 묶고 입을 막는 그런 기분이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좀 문제가 많았던 상품이구나 한번 싸워보자 해서 KB증권은 비밀 유지 조항 등은 다른 금융사도 비슷하게 넣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금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 보상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불안전 판매가 없었다면 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유가 없었다면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KB증권은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투자자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1,8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전액 손실이 났습니다. 정부가 날려버린 돈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여윳돈이긴 하지만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한 겁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미국 보스턴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빌딩에 투자했다 1,800억 원이 전액 손실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이 건물에 투자해 연 6% 수익을 낼 걸로 기대했지만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이 급증하며 건물 가치는 투자 시점 대비 30% 급락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에도 이 빌딩 차주인 부동산 개발사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불거졌는데 운용사인 미래에셋운용은 전액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만에 1,800억 원 전액 손실이 결정된 겁니다. 이 문제는 어제 국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주택도시기금공사에서도 이게 투자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 뭐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정도로 이렇게 손실을 크게 입혔으면 모든 자산 운용에 있어서 기금, 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 여유 자금을 또 이렇게 금융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 내부적으로 이 성과에 대한 보상과 이 페널티에 대한 규정이 있을 터이고요. 주택도시기금은 주로 임대주택 공급이나 디딤돌,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에 주로 사용됩니다. 국토부는 기금을 쓰고 남은 자금으로 국내외 자산에 투자해 운용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서민 주거 안정에 써야 할 돈인 만큼 보다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